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만성 신부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은데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시라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2주 전에 만성 신장병 예방하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식단 관리편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영양을 균형 있게 골고루 자연식으로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참으로 제한해야 하고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뇨 때문에 단백질도 신경 써야 하고요. 나트륨, 칼륨, 인도 신경 써야 하고요.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면 근육 손실이라든지 각종 호르몬의 문제, 쭈글쭈글 주름도 지고 삶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 만성 신부전 진행 단계에서는 진행 단계에 따라서 더 제한도 늘어나게 됩니다만은 예방 단계나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제한이 덜한 편입니다. 주의할 것은 많지만 영양 부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식을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요새 인스턴트 식품, 간편식들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런 것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각종 첨가물이라든지 정제염 등이 신장에는 아주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심각할 때는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첨가물이 더더욱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식으로 각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둘째, 카페인 피하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적당량의 카페인은 허용이 되지만 시로 부어라 마셔라, 또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그 극심한 피로 있잖아요. 그 피로 때문에 계속적으로 카페인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인을 계속해서 과용량을 섭취하게 되다 보면은 신장도 간도 지치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카페인 남용은 오랜 기간 누적이 되게 되면은 신장 기운이 약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강하잖아요. 신장은 수의 기운인데 물을 자꾸 빼버리니까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적당량만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염분의 적절한 조절입니다. 적절한 염분은 꼭 필요하지만 한국인의 식습관은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트륨은 체내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유하는 성질로 인해서 이게 과다할 시에는 부종도 올 수가 있고 또 혈압을 오르게 한다는 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2016년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700mg이고 이를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9.3g이에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일일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예요. 그렇다면 아직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조절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보다는 낮게, 그리고 신부전 환자의 나트륨 권장량보다는 조금 높게 이 정도 선에서 조절하시면 된답니다. 단, 나트륨 함량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라면,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장식품들, 첨가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입맛에 쩍쩍 달라붙는 단짠단짠한 그런 식품들도 양념은 최대한 걷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나 국 같은 것은 국물 섭취를 줄이고 최대한 건더기만 건져 먹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트륨 섭취량을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답니다. 비빔 요리는 비빔장을 반만 한다든가, 또 탕류는 소금을 넣지 않고 먹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천을 해보세요. 싱겁게 먹으면 밍밍해서 정말 맛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하지만 이것도 적응이 되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염도에서는 짜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염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금은 정제염은 피하고 미네랄 균형이 갖춰진 소금을 쓰도록 하세요. 소금은 하도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아가지고 제가 소금 추천은 해드리지 않으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짜게 먹다가 싱겁게 먹으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입이 괴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짠맛이 안 들어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을 길들이면 돼요.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상큼한 맛, 그리고 새콤한 맛, 이런 맛들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식초라든지 레몬즙 같은 것을 요리에 첨가해 가지고 드시게 되면 염분이 좀 부족해도 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또 고소한 맛을 내주는
참깨나 들깨,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을 살짝 추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겨자, 와사비, 바질 그리고 천연 향신료들을 살짝 첨가해도 미각이 즐거워요. 평상시에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위에 실천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씩만 줄여주세요. 신장 질환이 이미 있어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1일 5g 정도의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단백뇨가 한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넷째, 동물성 지방을 피하기입니다. 예방 단계에서조차 고기를 완전 끊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양지르 단백질을 얻는 건 좋은데 입에 착착 감기는 마블링이 많은 거 그리고 지글지글 삼겹살 이런 동물성 지방들이 과량으로 딸려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 선생님과 적절한 목표를 잘 세워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한 80% 정도는 간에서 생성되고요. 그리고 20%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생각보다 간의 영향이 상당히 많죠?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우리 몸은 포복합니다. 날 좀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몸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고 말이죠. 제가 왜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라고 하냐면요. 만성 심장병 환자는 특히 중성 지방이 증가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계, 마블링이 많은 부위, 후라이드 치킨, 내장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세요. 또 식물성이긴 하지만 동물성 지방보다도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바로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식물성 기름은 원래 투명하고 맑은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가공을 해서 그것을 고체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쇼트닝이라든지 마가린 같은 거를 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각종 패스트푸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생각보다 방한퉁수예요. 뱃살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나가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과잉 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과잉 시에는 간에서 이것이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빵, 떡, 국수, 케이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음료수, 과일, 과자, 아이스크림, 도넛 등등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간식으로 탄수화물 군것질거리를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되기도 해요. 특히나 정제된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게 돼서 당뇨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답니다. 당뇨가 만성 신장질환의 제1의 원인인 거 누차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채식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완전 채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방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제가 40대 초반에 3년 동안 완전 베지테리언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딱 끊어버리니까 처음 한두 달은 굉장히 힘들고 기운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기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 이상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노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이 채식주의를 포기하게 됐어요.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허용치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기는 과식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또 육류에 들어있는 메치오닌과 지방산이 만나서 또 이때에 비타민 B6가 부족하게 되면 크산트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췌장의 랑게란선 섬의 베타세포를 파괴를 해서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린다고 했었죠. 당뇨 환자에는 아주 치명적이겠죠? 또 고기에는 이내 함량도 상당히 많답니다. 야채가 적당량 들어가 줘야 산성으로 치우친 몸이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의 효소 반응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야채에 포함된 칼륨, 이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몸속에 나트륨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또 부종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 주죠. 단 신장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신장 기능 30% 미만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이 잘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칼륨 수치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신장 질환이 생긴 초중반에는 경우에 따라서 육식을 배제하고 또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채식 비율을 조절을 하세요. 7번째, 단백질의 적절한 조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도 만들고 호르몬의 재료도 되고 또 항체도 만들고 노화도 예방해주고 힘도 주고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파우더도 드시고 또 닭가슴살도 드시고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새 다이어트에는 저탄고지 혹은 단백질 위주 식사에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그런 식단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을 줄인다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 같은 식단을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뇨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한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그 독소들이 또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예요. 단백질 섭취가 높은 환자군에서 만성 신부전 증상의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육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악화가 되었다는 건데 이 점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근육이 분해가 되면서 단백질을 충당하기 때문에 혈중 요소의 수치를 더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의 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8번째, 식이섬유의 섭취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청소 빗자루 역할을 해서 장을 청소를 해주니까 체내에 독성 물질들이 많이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또 이 섬유질은 염증 유발 물질도 줄여주고 혈액 중의 요소의 수치도 떨어뜨린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은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 관리편을 알아봤어요. 식단편만 했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서 조목조목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다루질 못했어요. 음식의 종류라든지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아참,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셨다면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